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9월평가원 해설에 앞서서 선생님이 총평을 좀 간단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9월평가원 보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국어부터, 첫 시간부터 국어, 수학, 영어 다 만만치 않았던 시험이라고 학생들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계속 긴장하느라고 좀 힘들었을 거야. 근데 수능도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수능을 보기 전에 전체 시험 범위로 보면 어떻게 보면 평가원이 주관하는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10월 교육청도 있고 하지만 또 평가원하고 교육청은 좀 다르니까 실전 리허설 연습을 하기에 딱 좋았던 문제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학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긴 한데 그거에 앞서서 항상 제가 이 얘기도 말씀드리죠. 그러니까는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별 문제 배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배분 보시면 수원, 수투 보다시피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제수 11문제씩 맞췄었고요. 배분, 점수 배분까지는 안 맞췄는데 요즘에 평가원이 철저하게 맞춥니다. 그래서 수원 11문제 37점, 수투 11문제 37점이고요. 보통은 수원은 단원별로 균등하게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3 보다시피 4, 3, 3이죠. 어쩔 때는 삼각함수가 4문제 나올 때도 있긴 한데 보통은 삼각함수가 3문제가 거의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수로그랑 얘가 4문제, 4문제, 3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수투는 뻔하죠. 극한하고 연속 문제가 2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미분하고 적분 중에 하나 파트가 5문제, 4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배분은 항상 비슷하게 가져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수도 정확하게 37점으로 딱 반으로 쪼갰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 평가원은 전범위가 아니었어서 이제 드디어 전범위의 시험인 거죠. 8문제로 총 26점을 맞췄고요. 보다시피 단원별로 쭉 문제 배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뻔하죠. 중요한 건 4점짜리 문제들입니다. 4점짜리가 무조건 단원별로 한 문제씩 나온다.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택 과목 한 문제만 풀어봤지만 선생님이 다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요즘에 트렌드 같아요. 트렌드가 뭐냐면 확통도 그렇고요. 미적도 그렇고 기하도 그렇고 28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전에서 문제 풀다가 28번 안 풀리면 그냥 패스하십시오. 그리고 뒤에 문제 풀고 시간 남으면 돌아오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28번이 어쨌든 9월 평가원에서는 힘을 준 파트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 단원별로 4점짜리 문제가 계속 이제 한 문제씩 나오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본인이 약한 파트가 있어요. 강한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약 파트에서 그게 28번 문제가 나오면 본인한테 제일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알겠어? 근데 실제 제일 어렵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수능도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6월, 9월 다 그랬고요. 수능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이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 패스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 부분이 됐다는 걸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총평이에요. 총평인데 우선은 2025학년도 작년과 거의 흡사한 난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등급 컷을 보면 우선은 미적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83.4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는 86점 정도에서 나오고요. 기하는 85점 정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80점대 중반에서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 알겠어요? 그래서 확실한 변별력을 가져갔답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마다의 차이점이 있어요. 요즘에 계속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건데 뭐냐면 수원 수투는 21번은 진짜 어려웠습니다. 21번이 전체의 미적, 기하, 확통 모든 선택 과목별로 쪼개서 봤을 때도 21번이 오답률이 제일 높았어요. 30번보다도 높았습니다. 미적 30번, 확통 30번보다도. 그러니까 그만큼 제일 어려웠던 문제라서 21번은 틀려도 될 만한 문제였는데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열심히 풀어왔으면 연계된 문제라는 거 도형적으로 보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알고 있으면 개념에 충실한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13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뭐였었죠? 0분의 0꼴의 극한에 관련된 해석으로 그냥 쉽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 좀 헷갈려 하거나 어려웠으면 여러분들 점수가 좀 안 나왔을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21번을 제외하고 공통 과목은 꽤 평이했다. 근데 6월 평가원도 평이했는데
유월평가원에 평이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좀 더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 수능하고 비교하면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비슷했다고 볼 수 있는데 6월 평가원과 비교했을 때는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조금 쉬워졌습니다. 그냥 미적은 6월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쉬워졌고요. 그 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 과목별로의 그 격차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수투에서 점수를 얻고 수원수투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비했냐에 따라서 선택 과목의 점수가 좌우되는 시험처럼 느껴지게 6월 평가원에 비해서는 어쨌든 선택 과목별로 난이도를 좀 조정해서 그 편차를 좀 줄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아요. 의외로 오답률이 높았던 9번 같은 문제들, 부정적분의 문제인데 그것도 오답률이 높았거든요. 9번 치고는. 근데 그런 것들이 개념의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질문해요. 그럼 선생님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개념책, 개념서 펴서 다시 봐야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개념이 중요한 것도 알겠어. 그렇다고 개념을 공부할 수 없거든요. 개념만. 수능 앞두고 실전 연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기출을 정말 열심히 푸십시오. 근데 기출을 제가 강조했던 게 뭐죠? 그냥 푸는 건 의미 없어. 그냥 막 풀어. 선생님 저 기출 10번 돌렸는데요. 5번 돌렸는데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열심히 여러분들 분석하라는 얘기는 뭐라 그랬었지? 여기서 나오는 이론이 뭔지, 이거를 다른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게 다 돼야 돼. 그래서 그거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었죠? 여러분들 자신한테 설명하십시오. 직접 풀면서 본인한테 설명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지 보는 거야. 알겠어요?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그 개념을 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게 첫 번째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수능 완성 뒤에 보면 실전편까지 있습니다. 그것까지 싹 다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는 겁니다. 아직 안 푼 친구들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푼 친구들은 복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문제집을 사서 뭔가를 풀어나간다. 파이널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사서 주에 한 번 정도 주말에 시간 내서 푼다? 좋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파이널 모의고사만 계속 푼다? 별로 효과적이지 못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이널 모의고사는 10월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푼다. 알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출 열심히 분석하자. 복습하자. 그 기출은 올해 3월 교육청부터 9월 평가원까지 교육청과 평가원 모의고사 다 포함 1년 전, 2년 전, 3년 전 최근 기출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분석하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문제 많이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대충 이렇게 되겠거니? 라고 하는 건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푸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항상 이게 제대로 왜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되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나 미적 분탁한 친구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딱 두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기출 열심히 보자. 알겠어요? 그리고 수특, 수완, 복습 제대로 하자. 알겠어요?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일주일에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실전 경험 쌓기 위해서 100분 시간 재고 문제를 풀어보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남은 기간 복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9월 평가원 봤습니다. 못 본 사람도 있어요. 잘 본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못 봤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나요? 못 보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되는 거고 단련되는 거야. 나 이것도 틀렸네. 얘도 틀렸네. 절대 틀리지 말아야지.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지금 수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능 연습하는 거라서 지금 많이 틀려봐야 실전에서 안 틀립니다. 왜? 지금 안 틀렸으니까 열심히 복습해서 알아내면 되거든.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어중쩡하게 맞췄어. 그럼 이제 본인은 이거 아는 개념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변형되거나 그러면 틀릴 수 있으니까 못 본 것도 여러분들 다 도움됩니다. 알겠죠? 그럼 잘 본 학생들은 뭐냐? 잘 본 학생들은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 자신감입니다. 기세. 알겠어요? 그럼 그 잘 본 기세를 가지고 이제부터 남은 기간 열심히 달리셔서 그 기세 등등함 가지고 좋은 성적 받으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9월 평가원 난이도, 작년 수능 난이도가 아마 올해 수능의 난이도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딱 등급컷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난이도가 수능에서도 비슷하게 나올 테니까 이 정도의 난이도 훈련 열심히 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총평은 마치고요. 선생님이 이제 과목별로 해설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해설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